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읍천마속의 심정이라면서 정청래 최고위원의 직무를 사실상 정지시켰던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정면 돌파 의지를 밝히려 했던 것으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SBS를 비롯한 8시 뉴스 등에서 보도한 바에 따르면은요. 문재인 대표가 준비한 글에는 개파 나눠먹기식 공천은 결코 없다. 부당한 지분 나눠먹기 요구에는 타협하지 않겠다. 이런 내용이 담겨졌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물론 이런 입장 발표는 지도부의 만류로 일단 보류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비노 지정이 반발하는 것도 역시 당연한 일이겠죠. 그래서 어쨌든 정청래 최고위원의 직무정지로 잠시 휴지기를 겪던 친노 비노 간의 갈등이 다시 첨예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치권이 이런 일에 몰두할 때 예비군 훈련장 총기 난사 사건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서는 당시 목격자와의 인터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당시의 상황과 문제점을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블레이드 1주년 기념 대규모 업데이트, 신규 캐릭터 리몬 전격 등장, 신서버 대오픈, 입장만 해도 보석 청기와 제강 장비가 공짜, 액션은 반격이다. 블레이드 보카카. 2016년 12월 31일까지 15세 이용가. 신율의 출발 새아침. 촌철살인 헤드라인. 촌철살인 헤드라인, 오늘도 이숙현 시사 컬럼니스트 오늘은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자, 오늘 첫 번째 촌철살인 헤드라인 어떤 거죠? 네, 예비군 훈련장 총기 난사 사건을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육군의 중앙수사단은요, 어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피해자 대부분이 얼굴을 맞아서 조준 사격한 듯 보인다면서 이 범인인 최모 씨가 계획적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 특히 최 씨는 자신이 1번 사로에 있어야지만 사격이 잘 된다면서 위치까지 바꿔달라고 요구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예. 이 밖에도 육군은 최 씨가 자신의 친구에게 5월 12일이 D-Day다라는 일종의 자살을 암시하는 문자를 10여 차례나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예. 또 하나는 안전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이 당시 현장에서 안전을 담당해야 되는 이 통제관들과 조교들이 총기 사고 당시 모두 도망갔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 앞서서 총을 고정시키는 안전 고리를 걸었는지 확인도 하지 않은 그런 상태였고요. 이 한마디로 실탄이 오고 가는 와중에 이 모든 것이 얼마나 허술했는지 보여주는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안전고리를 걸어뒀는지 확인도 하지 않았다. 이런 측면도 일단은 각 예비군 훈련장마다 이 지침이 조금씩 다른 모양이더라고요. 네네. 이 부분도 좀 더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당시 조교하고 장교들은 비무장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죠. 이 총을 쏘고 있는 10초간에 7발이 발사됐다고 하는데 그 와중에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얘기도 또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총체적으로 좀 군의 문제점을 짚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네. 10초 동안에 총이 7발이 발사됐는데 이분들이 할 수 있었던, 이 사람들이 할 수 있었던 일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어떤 그런 성찰도 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런데 네. 이게 지금 그 범인의 가족들이 얘기하기는 군대 가기 전에는 괜찮았는데 군대 가서 정신이 좀 이상해졌다 이런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지금 약간 보도가 엇갈리고 있는데요. 일단 최모 씨의 가족은 최 씨가 군대에서 괴롭힘을 당했다 이런 말을 했다고 네.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네 주민들도 제대 이전에는 괜찮았지만 제대 이후에 이상 행동을 보였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네. 하지만 일부 보도에서는 그 입대 전에도 뭐 정신과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보도가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합니다. 어쨌든 군대 갔다가 나온 이후에 이상 행동을 보인 게 사실
사실이라면 이 피해자가 다시 가해자가 되는 그런 악순환의 어떤 전형적인 예가 아닐지 모르겠네요. 이 부분도 근데 확인이 필요한 것이요. 네네. 이 징병 검사 때 이미 군대에 가기 좀 힘들 정도의 어떤 판정이 나왔다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확인도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자, 다음 헤드라인은 어떤 겁니까? 유서 대필 사건 아시죠? 예. 네, 이제는 정확히는 유서 대필 조작 사건이라고 불러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이 변호인 측이 조작이라는 단어를 넣어야 된다 어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었는데 예. 대법원이 어제 24년 전 조작된 이 강기훈 씨의 자살 방조 혐의에 대한 재심 사건에서 이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강 씨는 지난 1991년 5월에 서강대 옥상에서 뛰어내린 동료 김기설 씨의 유서를 대필했다는 혐의로 3년형을 선고받은 바가 있었습니다. 이후 강 씨는 이 동료의 생명까지 빼앗았다 이런 비난 속에서 수십 년간을 살아야 했었는데요. 앞서 지난해 2월에 재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을 때 강 씨는요, 이 재판은 자신의 재판이 아니라면서 이 사법부와 검찰이 자기 잘못을 반성할 기회였다고 언급한 바 있지만 지금까지 검찰이나 법원에서 누구 하나 공식적으로 사과 입장을 밝히지는 않고 있습니다. 예. 당시 법무장관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었고 수사를 지휘했던 강신욱 부장검사는 대법관까지 지낸 뒤에 지난 2007년 박근혜 캠프 법률지원단장을 맡은 바 있습니다. 이 밖에도 당시 유죄를 선고했던 판검사들 이후에도 승승장구했다고 하죠. 지금 강 씨는 간암 투병중으로 알려졌는데 이 때문인지 어제는 모습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강기훈 씨의 변호인을 맡았던 분이죠. 송상교 변호사와 오늘 3부에서 인터뷰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뉴스는 어떤 게 있죠? 어제 오전 검찰에 소환됐던 이완구 전 총리가요. 예. 15시간 조사를 받고 오늘 새벽 1시경에 귀가를 했습니다. 예. 조사를 받고 나온 이 전 총리 기자들을 만났는데 일단 성완종 전 회장과 독대했느냐는 질문에 이 선거 와중에 독대 이런 것은 기억을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관련자 회유 의혹에 대해서는요. 회유할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 이렇게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어제 오전에 이 검찰에 출두하면서 이 전 총리는 진실이 이긴다 이렇게 언급한 바가 있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기자들이 다시 물었더니 예. 진실이 가장 우선이라는 뜻이다. 자신은 돈을 받은 사실이 없음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예. 검찰은 이 전 총리가 성완종 전 회장으로부터 3천만 원을 받았는지 또 당시 독대한 것을 목격했다고 주장한 사람들을 상대로 회유한 사실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 집중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예. 관련해서 이 전 총리 그리고 홍준표 경남지사를 잃으면 다음 주쯤에 일괄 기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촌철살인 헤드라인 지금까지 이숙현 시사 칼럼니스트였습니다. 오늘도 하품하다 하루가 다 갔어. 착한 활력이 필요해. 기운이 뿅 생겨났어. 활력이 슝슝 생겨났어. 착한 활력 비타민으로 채워주세요. 착한 드링크 비타오백. 고수의 세일은 스케일부터 다르나니 전자제품을 사면 티볼리 5배가 따라온다. 롯데 하이마트 전국 동시 세일 명불허전 파격 특가 압도적 카드 혜택 5월 1일부터 25일까지 놓치지 마시라. 경품은 행사기간 구매 고객 중 응모자 대상. 자세한 사항 매장의 문의. 스마트한 선택 하이마트. 신율의 출발새 아침 1부 순서는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죠.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새 아침 2부 순서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고수의 세일은 스케일부터 다르나니 전자제품을 사면 티볼리 5배가 따라온다. 롯데 하이마트 전국 동시 세일 명불허전 파격 특가 압도적 카드 혜택 5월 1일부터 25일까지 놓치지 마시라. 경품은 행사기간 구매 고객 중 응모자 대상. 자세한 사항 매장의 문의. 스마트한 선택 하이마트. 타이어의 히트 상품 매장에서 RA50을 찾으세요. 금호 타이어. 시흥 105 신도시에는 클래스가 다른 엄마들이 있습니다. 보내는 학교도 누리는 문화도 사는 공간까지도
좋겠다. 할라비발디 엄마들. 서울대를 품은 신도시 시흥배곳 한라비발디 캠퍼스 2차 5월 오픈 예정. 문의 1688-2600. 금융은 당신의 행복을 살리고 시장의 활기를 살리고 기업의 새로운 기술과 가능성을 살리는 일입니다. 우와, 이런 금융 누가 하나요? 서민경제와 중소기업의 힘이 되는 신한은행이 살림의 금융으로 따뜻한 내일을 만들어갑니다. 신한은행. 예, 오늘 아침에 지금 출근하시는 분들 안개 상당히 끼어 있습니다. 구름도 많고 안개도 끼고 운전하기에는 별로 좋은 상황이라고 볼 수 없는데요. 지금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미란 캐스터. 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스승의 날 금요일 아침입니다. 자동차 전용도로 출근길 교통량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우선 동부간선도로는 도심 방면 상계교부터 중랑교로 지나 성수 분기점까지 긴 구간 이미 속도가 내려가 있습니다. 한강을 따라 올림픽대로 하남 방면 행주대교부터 성산대교, 여의하로 나들목에서 한강대교 사이로 각각 서행입니다. 반대 공항 방면 잠실대교부터 동작대교까지 밀리고 있는데요. 강 건너 강병훈 구리 쪽으로도 이제 가양대교부터 동작대교까지 속도가 내려가 있습니다. 반대 일산 방면 동호대교부터 반포대교 사이도 시속 30km 미만입니다. 도심에서는 여의대방로 여의도 방면 여의교 위 2차로에서는 화물차와 승용차 간의 추돌 사고가 방금 전 났습니다. 여파 때문에 이 부근에 지체가 되고 있는데요. 호암로 미림여고 입구 교차로 국민행 앞에서도 승용차 관련 사고 여파 때문에 이 부근이 조금은 혼잡합니다. 각 구간 잘 살펴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자, 북한이 어제 저녁 7시 10분 정도부터 백령도 부근 NLL 이북 해상에서 포사격 훈련에 들어갔습니다. 내부적으로는 공포 정치의 절정을 보여주면서 외부적으로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모습인데요. 과연 김정은의 노림수가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이런 해상 사격 훈련, 특히 야간에 실시하고 있는 해상 사격 훈련의 의미는 어떤 것인지 세종연구소 홍현익 수석연구위원 전화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홍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밤늦게 사격 훈련하는 게 이게 드문 거죠, 북한이? 그렇죠. 거의 뭐 기록이 없고요. 그렇죠. 이번에 이렇게 한 거는 그들이 주야를 가리지 않고 언제든지 자기들이 공격할 수 있다. 이런 걸 이제 우리한테 보여주면서 그들 나름대로는 야간 작전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예. 이렇게 뭐 계속해서 SLBM에다가 뭐 함대함 미사일에 또 야간 포사격 훈련까지 NLL 바로 인근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그 내부 사정이 지금 복잡하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북한 내부의 군부의 이 어떤 긴장을 조성해서 충성심을 이제 강화하고 또 우리 남한에 대해서는 한미연합훈련 이후에 우리 정부가 지금 남북 관계를 이제 정상화하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는데요. 예. 이런 과정에서 자기들이 주도권을 잡고 가겠다. 자기들이 도발을 하는데도 대화로 계속 나와 봐라. 뭐 이렇게 해서 뭐 대화가 안 돼도 크게 손해 볼 거 없다. 이런 심산이 깔려 있는 게 아닌가 보입니다. 예. 뭐 일부에서는 그러더라고요. 밤에 이렇게 훈련을 하면은 우리 측에서 이게 NLL 이남에 떨어졌는지 이북에 떨어졌는지를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밤에 훈련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글쎄 그건 뭐 그런 건 전혀 아니고요. 예. 예, 어디 떨어지는 다 우리가 지금 확인하고 있죠. 자, 근데 정상화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 정상화라는 것도 좋지만 지금 북한 정권 내부가 지극히 비정상적인 것 같아요. 예. 네. 자, 이 비정상적인 그 부분에서 여러 가지가 물론 있는데요. 이 현영철 처형 문제요. 네. 박사님은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왜냐하면 지금 일반적으로 처형이 되거나 숙청이 됐을 때에는 다큐멘터리 필름에서 그 사람의 모습이 사라지는데 죽었다라고 얘기하고 처형됐다라고 얘기한 이후에도 모습이 등장한다. 이런 점을 들어서 이것이 좀 이상하다. 이런 식의 문제 제기를 하는 전문가도 있는 모양입니다. 박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예, 뭐 국정원이 발표할 때부터 이 현영철이 강건 군관학교에서
고사총으로 이 잔인하게 처형됐다라고 하는 첩보가 있다 이랬습니다. 예. 첩보라고 하는 건 이제 정보와 달리 여러 개의 첩보가 모여서 확인 과정을 거쳐서 정보가 되는데 국정원 스스로도 확실하다고 단정하지는 않는 상태에서 이 정보를 공개한 것입니다. 따라서 국정원도 이것이 사실이 아니다 그래도 지금 후퇴할 길은 이제 있는데 통상의 전례로 보면 이 숙청이 되거나 뭐 더구나 처형당했으면 그 며칠 이내로 적어도 며칠 이내로 이 기록 영화 특히 그 지도자하고 김정은이나 김정일과 동행했던 그 기록에서는 이 삭제 처리를 이제 하는데 좀 의아한 것이 그 지난달 30일 날 처형됐다라고 지금 여겨지고 있는데 12일까지도 나왔고 더군다나 어저께 또 나왔다. 어저께라고 하는 거는 우리 국정원에서 이 처형 처리 잔인하게 처형돼서 전 세계의 언론에까지 다 보도된 이후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나왔다고 하는 것은 처형이 아니라 그냥 이선으로 물러났거나 그냥 자리만 그 해임된 것이 이런 가능성도 열어놓고는 봐야 된다. 그러나 일단 우리 국정원이 발표를 했으니까 저는 정보 자체는 믿습니다. 예, 사실 휴민트라 그러죠 우리가 이 휴먼 인텔리전스 그러니까 그걸 뭐라 그래야지 인적 정보. 인적 정보죠. 예, 이거를 이 획득하는 그 측면은 우리나라가 전 세계 제일이잖아요 북한에서. 그렇죠? 당연하죠. 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특히 휴민트를 통해서 얻을 수밖에 없는 정보인데. 그러니까 일단은 사실 믿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저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근데 북한 내부에서 이런 얘기가 자꾸 흘러나온다는 사실 자체는 정권이 불안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온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통상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장성택 처형 이후에 김정은이 이제는 큰 걸림돌 없이 친정체제를 구축했다 이렇게 봐왔는데요. 네. 이번에 확인이 되는 게 김정은이 그 외형적으로는 권력체제 구축한 것은 맞는데 자기 스스로 심리적인 그 마인드 컨트롤을 못해서 자기 스스로 권력의 기반을 스스로 좀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아침 모 신문에도 크게 보도됐던 것처럼 장성택 처형과 그 이후에 몇 차례 숙청을 총지휘했던 조현준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같은 사람도 김정은이 하도 우유부단하고 이렇게 이 예측이 안 되는 행동들을 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도 신변에 불안을 느껴서 칭병을 하고 병났다 그러고 이제 그만두겠다 이런 사의 표명도 했다라고 하고요. 그렇겠죠. 그럴 정도니까 이 김정은에 대해서 어떤 최고 지휘부가 굉장히 불안감을 느끼고 있고 이것이 계속 심화되면 김정은 자체에 대한 위행이까지도 할 수 있을 가능성을 예측해 볼 수 있다. 그렇게 보면 김정은을 진심으로 이게 충성하는 그런 부하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하고 특히 측근에 있는 사람들이 최고로 아주 그 나쁜 처벌을 받는다면 측근에 있는 사람들이 왜냐하면 북한의 그 고위층이 대부분 다 부패해 있거든요. 그런데 김정은이 부패했다라고 그 다음날 자기를 처형할 것 같다 이런 불안감에 엄습해 와서 그렇다면 내가 죽기 전에 김정은부터 먼저 제거해서 마지막 승부수를 던진다 이런 식으로 해서 김정은에게 위해를 가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김정은 스스로도 자기 권력이 지금까지는 어느 정도 괜찮았지만 지금 요번에 국정원 얘기한 게 사실이라면 굉장히 어떤 사태가 벌어질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그야말로 공개적으로는 안 하더라도 급변 사태에 아주 면밀하게 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홍 박사님 생각에도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간단히 얘기하면 2판 4판을 자꾸 만들고 있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 그거는 이제 자기가 심리적으로 불안하니까. 그리고 그 열등감 때문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열등감도 있고요. 자기 친구들도 없잖아요. 그렇죠. 외국에서 학교를 나와가지고 자기 진정으로 자기 위하는 그 중마고도 없고 그런데다 나이는 30밖에 안 됐죠. 근데 체제는 권위주의 체제고 자기가 과거 뭐 왕을 넘어서 뭐 좀 그 황제 같은 행세를 해야 되는데 실력은 없고 그러니까 뭐 이 괴팍스러운
자기의 행동을 예측하도록 하면은 우습게 보인다 이렇게 생각하고 더 괴팍한 행동을 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외양으로 나타나서는 맨날 웃고 다니지만 실제로 홀로 있을 때는 밤에는 울고 있을지도 모른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아니 근데 그런 식의 성격에서 뭐 스위스 유학 안 가고 국내에 있어도 친구가 있겠어요? 예? 그러니까. 그게 아유 참. 근데 문제는 이런 북한을 바라보는 중국의 시각 상당히 불안하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중국도. 그렇죠. 중국은 지금 북한이라고 하는 존재를 예. 일단 한국이나 미국이 북한에 대한 유엔 안보리 제재 같은 걸 좀 충실히 이행해 주기를 이렇게 계속해서 요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러라도 북한하고 좀 껄끄러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또 친중파의 대표격인 장성택을 김정은이 처형해서도 더 그렇고 처형하는 과정에서 중국이 북한을 경제적으로 많이 도와주는데 자기네 그 지하 자원을 막 약탈해 갔다 뭐 이런 표현까지 막 쓰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시진핑의 기분이 많이 상해 있고요. 예. 시진핑 주석이 자기가 권력을 잡은 전후에서 또 북한이 막 도발을 일으키니까 이건 축하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 게 아니라 국제적으로 어렵게 만들고 그러니까 관계가 지금 매우 나빠졌는데 지금 시금석은 9월 초에 이 러시아처럼 중국도 전승기념일 열병식 행사를 하는데 김정은을 초청했다라고 공식적으로 좀 얘기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9월 달에 김정은이가 가느냐 안 가느냐. 근데 이게 만약에 중국이 김정은이를 진정으로 이제 꼭 데려와서 관리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다면 고위 관료 같은 사람, 정치적으로 좀 비중 있는 사람을 먼저 보내서 체면을 좀 세워주면 김정은이가 갈 수도 있다고는 보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상태로 보면은 안 갈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이제 봐야 되겠죠. 단지 이제 요번에 현영철 처형 사건 이런 것도 중국에서는 언론을 통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중 관계를 나름대로 관리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불안한 북한 이걸 상대해야 되는 우리 남북 관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지금 뭐 개성공단 문제도 지금 기업가들을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임금 문제 아직 해결 안 됐고요. 이거부터 이제 잘 해결해야 될 것 같고 북한에 4명의 한국인이 지금 억류돼 있는데 이 문제도 지금 풀어야 되고 또 이런 상황에서 전단이라도 또 살포되면 북한은 또 뭐 지금 현영철이 처형했다는 고사총으로 또 쏠지도 모르고. 뭐 그렇지 않아도 지금 뭐 NLL 이북에서 지금 뭐 도사격하고 있으니까 당장에 지금 남북 관계가 개선되기가 쉽지 않은데요. 이호 여사도 지금 방북할 가능성이 있고 아직 지금 확정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5월 말에 가신다고 그랬는데 아직 확정 안 된 걸로 봐서 좀 늦어지는지. 근데 6.15 행사가 지금 서울에서 되는 것도 지금 여의치 않아 보여요. 이거는 8.15 행사가 더 큰 행사기 때문에 이번에 6.15를 서울에서 하면 8.15는 평양에서 해야 된다. 북한이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이게 이제 합의가 아직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6.15도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 그 민간 교류나 비료 지원까지도 우리 정부가 허용하고는 있지만 북한이 지금 호락호락하실 것 같지 않아서 우리 정부가 좀 더 유연하고 적극적으로 북한을 대화로 끌어들이면서 국가안보도 충실하게 빈틈없이 해야 되겠다. 이런 전방위 정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지금 김정은처럼 예측 불가능하게 잔인하게 나오는 정권인데 그거 8.15 행사를 평양에서 하면 그거 무서워서 어디 가겠어요?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세종연구소 홍현익 수석연구위원이었습니다. 주말입니다. 주말이면 저희가 어김없이 여러분과 함께 어디로 가야 하는지 생각해 보는 시간 갖고 있죠. 자, 주말엔 어디로? 오늘도 매일경제신문의 신익수 기자 연결합니다. 신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네. 다음 주가 요새는 연휴가 많아서 참 좋아요. 그럼요. 다음 주가 또 우리 부처님 오신 날 석가탄신일에서 황금 연휴인데 그렇죠. 토, 일, 월 이렇게 이어집니다. 또 토, 일, 월. 근데 이제 우리 항상 또 얘기하잖아요. 금요일 날 월차만 내면 금, 토, 일, 월 이렇게 논다. 자, 그러면 이번 주말에 뭐 어디를 가는 게 좋을까요? 석가탄신일이 있으니까 템플스테이 가야 되나요? 그렇죠. 템플스테이가 사실은 이게 불교 신자만 간다 뭐 이렇게들 많이 생각하시잖아요. 아닙니다. 이게
전국에 처음 생긴 게 사실은 2002년도 한일 월드컵 때고요. 예. 전국에 운영되는 사찰만 한 100개가 되는데 아하. 여기 운영하는 데가 불교문화사업단이라는 곳인데 여기서 설문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예. 누가 오느냐 해봤더니 기독교인도 오고요. 가톨릭인들도 오고 퇴직자들 심지어 수험생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도 다 가는 명랑 프로그램이다. 예. 이렇게 돼 있고요. 요즘에는 테마가 많이 생겼어요. 재밌는 것들. 그래서 오늘 집중적으로 그런 것들만 골라서 그렇군요. 해드릴게요. 네. 예. 그럼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어요? 가장 먼저 가야 될 곳이 예. 가까운 곳입니다. 경기도 양주에 가면요. 예. 요 의정부 바로 옆쪽이라서 가기도 편하고요. 1시간 정도면 가는데 서울에서. 예. 여기는 다이어트를 시켜주는 템플스테이가 있습니다. 여기 네. 여기 이거 흥미 가는 분들 많네요. 예, 저도 한번 가봐야 꼭 되겠는데. 한번 가셔야 되고요. 예. 여기 가면 이제 그 전문 단식형이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 템플스테이도 있고 휴식형도 있는데 예. 그냥 처음 가시면 체험형을 해보면 됩니다. 이게 이제 1박 2일 코스거든요. 아. 여기 가면은 이제 코스가 이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새벽 4시 기상이고요. 일어나시면 바로 108배 들어갑니다. 108배. 보통 이제 108배를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네. 음악이 나옵니다. 음악에. 테이프를 들으면서 좋은 말씀이 나오는데 요 마차 하다 보면 한 40분 정도 하거든요. 예. 땀 뻘뻘 나고요. 그다음에 1시간 정도 쉬고 공양이라 그러죠. 예. 밥 먹고요. 그다음에 스님하고 차담도 나누고 중간중간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옹구 체험이라 그래가지고 예. 그 왜 쑥뜸 있잖아요. 쑥뜸. 예. 쑥뜸을 하면 우리나라 몸속의 체온이 한 1도 정도 올라간답니다. 예. 그러면 아이들이 보통 우리 일반인들의 체온보다 1도 정도 높은데 가장 면역성이 강해지는 체온이 딱 유지가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자동적으로 건강도 찾고 살도 예. 빠진다.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군요. 네네네. 1박 2일에 2kg, 2박 3일에 3kg. 예? 야, 이거 예. 이게 사실은 예. 살이 빠지는 게 재밌는 게 이제 공양하면 보통 밥을 주잖아요. 예. 육지 장사는 밥을 안 주고요. 사과 주스를 갈아줍니다. 밥을 안 먹이고 사과 주스를 먹기 때문에. 예. 그리고 먹는 방법도 독특한데 나이 수만큼 씹어 드셔야 됩니다. 저는 한 40몇 번을 씹어서 한 모금에 나이 수만큼. 주스를 씹어 먹어요? 주스를 씹어 먹습니다. 그 큰 스님이 지원 스님이란 분이 계신데 예. 지원 스님이 옆에서 그럽니다. 나는 밥을 먹을 테니 사과 주스를 씹어 드세요. 이렇게. 네, 그러면 꼭 씹어 드십니다. 네. 근데 그 사실 집에서도 사과 주스만 먹으면 한 2, 3일 1, 2kg 빠지는 건 문제가 아닌데. 네, 여기 사실은 재밌는 게 끝나고 나면 주변에 재밌는 것들이 많은 절이거든요. 사실 장사가 절터 따라서 이렇게 가장자리로 108개 범종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무작대기를 똑똑똑똑 두드리면 소원이 이루어진다 그러고요. 그다음에 생수도 사실 육각수라 그래서 되게 몸에 좋은 거니까 한번 드시면 되고요. 그렇군요. 또 다른 템플스테이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을까요? 그 다음에는 월정사 유명하죠. 오대산으로. 월정사 유명하죠. 네, 여기 템플스테이가 그냥 1박 2일짜리가 있고요. 여기는 아예 스님이 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게 단기 출가 학교인데 요게 이제 한 달 코스고 가격이 한 60만 원 되는데 이게 일반인들부터 해가지고 정말로 기독교인들까지 다 신청을 하고요. 여기는 서류 심사 보는데 경쟁률만 5대1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경쟁률 심한 템플스테이. 아하, 그렇군요. 네, 들어가실 때 빡빡 깎으셔야 되고요. 예. 네, 머리 깎고 정말로 그 행자승 단계라 그러는데 스님 되기 전 단계 요거를 체험을 해보는 건데 휴대폰 안 되고요. TV 못 보고요. 인터넷 안 됩니다. 모든 거 없이 그냥 지내보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다니면서. 스님하고 똑같은 생활을 하는 거고. 그럼요. 예. 그러면서 정말로 그 왜 우리 오체투지라 그러죠. 요거는 원족이라 그래서 나들이 갈 때 이 절하고 3걸음, 3걸음 걷고 절하고 이렇게 이런 것도 한번 해보고요. 다양하게 걷기 훈련 한번 해보는 거죠. 그렇군요. 네네네. 그리고 이 여기에서 이제 이 템플스테이. 템플스테이에서 마지막 또 다른 템플스테이는 하나만 더 소개해 주시죠. 간단하게. 충남 서산으로 가면요. 서광사라는 절이 있는데 여기는 바둑 두는 템플스테이입니다. 바둑 두는 템플. 이 주지스님 이름이 도신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이창호 구단이 유명하시잖아요. 요 이창호 구단의 프로가 전영선 7단이 계신데 요분에게 사사를 받으셨어요. 아마추어 제왕이랍니다. 바둑 실력이. 그래서 바둑을 두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주고요. 이름도 깨달음의 한수를 찾아가는 여행 각수산매라 그래가지고 2박 3일 보통 프로그램인데 바둑 두고 복귀하고 내가 왜 졌지 이렇게 고민해보는 이런 걸로 깨달음을 얻는 이런 프로그램이 또 있습니다. 전 백담사에 가끔 가는데 갑자기 백담사 한번 가보고 싶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매일경제신문의 신익수 기자였습니다. 희망은 빛나는 미래죠. 희망은
내일의 성공. 희망은 활기찬 노후지. 희망은 저 기은센과 함께 희망을 노래해요. 희망을 키우는 평생은행 IBK 기업은행. 인생의 동반자는 좋은 플러스가 되죠. 우리 몸에도 좋은 플러스가 있습니다. 최불암 씨는 새로 나온 인사돌 플러스로 바꿨습니다. 잇몸 속은 잡아주고요, 겉은 지켜주고 아주 효과적인 인사돌 플러스. 붓고 시리고 피나는 잇몸을 건강하게 인사돌 플러스. 새로 나온 인사돌 플러스, 잇몸에 좋은 동반자죠. 창업비, 임대료, 아무리 계산해봐도 사업에 필요한 차 구입이 부담된다면 쉐보레 자신만만 할부로 다마스 또는 라보의 오너가 되세요. 최초 1년 월 10,000원, 이후 3년간 하루 8,000원이면 부담 끝. 선수금 15% 제외, 5월 한 달간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원유값이 오른다고 원유에만 투자한다면 당신은 아마추어. 코덱스 미국 에너지 ETF는 원유 관련 기업에서 에너지 기업까지 더 넓게 봅니다. 여기 코덱스 가득이요. 에너지를 다루는 선수들, 코덱스 미국 에너지 ETF. 투자 손실에 유의하시고 투자 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세요. 삼성 자산운용. 나라 없이는 나도 없으니 나라는 꼭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한우를 사랑하면 한우가 우리 농가를 지키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까지 든든해지는 것. 한우 사랑이 나라 사랑입니다. 알면 알수록 우리 한우 자조금.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비군 총기 난사 사건 목격자를 저희가 어제 섭외를 했습니다만 지금 이 목격자 전화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제작진 계속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다는 말씀 미리 드립니다. 신유리 출발새 아침 2부 순서는 여기서 줄이고요. 잠시 뒤 3부에서 뵙겠습니다.